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흐름의 이슈 속 비트코인 이전의 암호화폐, 이 디지털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하기 전에도 이 디지털 화폐는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개념은 사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일부 경제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 화폐를 거래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차움과 디지캐시인데요. 디지털 화폐 개념의 시초는 바로 이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암호학자였습니다. 그는 1983년 디지캐시라는 개념을 제안했죠. 디지캐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죠. 1990년대 초반에 디지캐시는 실제로 상용화됐고요. 일부 은행과 기업이 이를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시스템과의 협업이 원활하지는 않았는데요. 인터넷 보급도 아직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1998년에 파산했습니다. 디지캐시가 사라진 이후에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골드는요, 1996년에 골드 앤드 실버 리저브라는 회사가 이골드라는 디지털 화폐를 출시했습니다. 이골드는 금과 연결된 전자화폐로 사용자들은 온라인에서 금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적인 문제와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2009년에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팔인데요. 1998년 그리고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이 등장을 했습니다. 페이팔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알고 계실 텐데요. 페이팔은 본격적인 암호화폐는 아니었지만 온라인 거래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디지털 화폐 개념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티 리저브인데요. 2006년에 등장한 이 리버티 리저브는 달러와 유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세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2013년 미국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습니다. 이런 여러 시도들이 실패하거나 규제에 의해서 막히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한 인터넷 논문이 인터넷에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은 2008년에 익명의 인물이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중앙기관 없이도 개인 간 이 P2P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요,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가동이 됐고요. 첫 번째 블록체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후 2010년 비트코인으로 최초의 실물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1만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두 판을 구매한 비트코인 피자데이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의 성공 이후에 수많은 암호화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요, 넓혔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여전히 규제 문제 그리고 보안과 변동성 등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과연 미래는 어떤 형태로 또 발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될까요? 아니면 또 완전히 탈중앙화된 화폐가 또 주류가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이전에도 존재했던 디지털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디지털 화폐의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과 시대적 환경이 또 갖춰지면서 비트코인이 탄생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이렇게 또 이어서 알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생한 이후에 우리는 이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코인들은요,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최강자일까요? 많은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아니면 또 알트코인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될지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알트코인의 등장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논쟁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한계점이 또 드러난 것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속도는 10분에 한 번이고요, 초당 거래량이 7건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계약 기능의 부족인데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복잡한 계약을 자동 실행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채굴 방식의 비효율성을 또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막대한 전력 소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비트코인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코인입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거래 속도를 4배 빠르게 개선하고요. 새로운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채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리플인데요. 2012년에 국제 송금을 빠르게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중앙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15년에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현재까지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스마트 계약 기능을 도입해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시도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르다노인데요. 2017년에 카르다노와 솔라나는 2020년이죠. 더 나은 확장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높은 TPS와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논쟁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게 우월하냐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주장은요, 디지털 금인데요.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정말 우세하죠.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됐고요. 신뢰받는 암호화폐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성과 보안성인데요. 이 작업 증명 방식이 해킹에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정한 탈중앙화 코인이라는 주장인데요. 알트코인은 대체로 기업이나 특정 텀이 주도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트코인 지지자들의 주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기술과 확장성인데요. 비트코인은 속도와 확장성에서 한계를 보이지만요. 알트코인들은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가능성의 주장도 또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처럼 알트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알트코인은 큰 성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디지털 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에 알트코인들은 기술적 혁신과 실용성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절대적인 강자로 또 남을까요? 아니면 특정 알트코인이 주류가 될까요? 혹은 둘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지 많은 분들께서 전망 또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등장과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 어느 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실까요? 이어서는 이 비트코인과 골드, 이 금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비트코인과 금을 또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자산인지 이어서 또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신뢰한 자산이죠. 경제 위기 때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2009년의 등장 이후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자산은 과연 어떤 차이를 갖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할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은요, 역사적으로 가치가 인정된 실물의 자산이죠. 그리고 물리적 보관이 필요하고요. 채굴이 어려우면서 비용이 큽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죠. 중앙은행과 정부가 보유하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요.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희소성이 또 보장이 되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보관과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 비트코인은 모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비교가 되는데요. 금은 약 연간에 약 3천 톤이요. 새로 채굴이 되고요. 현재까지 채굴된 총량은 약 20만 톤입니다. 금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채굴 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요.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40년 이후에는 추가 발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약 1950만 개가 채굴이 됐고요. 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치를 비교해 보자면요. 2024년에 현재 금의 총 시가총액은 약 13조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수준입니다. 2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금 대비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약 10분의 1 수준인 것이죠. 변동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금의 연평균 변동성은 약 10에서 15%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데요. 비트코인의 연평균 변동성은 약 60에서 80%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비트코인은 최고가인 6만 8천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2020년 약 16,00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반면에 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융 위기 시에 가치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금융 위기 시에 안전한 피난처로 이 금을 선택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에 비해서 신뢰를 얻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금 가격은 약 30%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요. 금과 비트코인 모두 급락을 했지만 금은 빠르게 반등하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후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요. 주식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쳤는데요. 금은 가격을 유지했지만요.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과의 차별성이 드러난 모습을 포착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유동성과 활용성에서도 금과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매우 유동성이 높고요. 중앙은행이 보유하면서 직접 거래도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거래가 가능하지만 법정 화폐인 만큼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금 지지자들은 금은 수천 년 동안 신뢰를 받아왔고 이 물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트코인이 더 효율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이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요.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변동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은 여전히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강력한 입지를 좀 유지를 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이어서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두 자산이 공존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이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인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관련된 이슈와 최근 소식들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 3월 11일 오늘 녹화일 기준의 기사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으로 머니 이동, 비트코인 팔고 금 사고라는 기사 내용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는 반면에 금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악재가 증시에 흔들리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으로 지난 27일 이후에 11일 만에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발표에 치솟았던 이 비트코인 가격이요. 세금으로 직접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미 정부의 발표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와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비트코인은 미 경기 침체 우려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이 위축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 매수세는 커졌는데요. 지난해 초온스당 2,00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2,600달러대까지 30%가 올랐고요. 올해 들어선 2,900달러대로 11.5%더 상승했습니다. 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 금리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값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투기 수요가 과도한 만큼 이 향후 금 가격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겠다라는 경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당분간 미국 관세 그리고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을 단기적으로 높였다가 다시 떨어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기사죠. 3월 10일 기사인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허상이었나라는 기사 내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반응이 차갑다라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매입을 기대했지만 실제 행정명령에서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격 회복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인 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85% 하락한 82,677달러, 업비트 기준으로 1억 2,3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만 달러대에서 횡보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서 8만 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 DC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열린 가상자산 서밋 행사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강국이자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인데요.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전략적 비축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해 가상자산을 얼마나 매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하겠다라고 밝혀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가 있었죠. 하지만 서밋 행사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 명령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발표 내용에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또 드러냈는데요. 이번 행정 명령은 범죄 민사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에 한해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크엠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약 170억 달러, 한화 약 24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19만 8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즉, 추가적인 가상자산 매입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그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매체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복수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축안이 시장 기대와 달리 물량 매입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시장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들도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은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압수한 물량을 보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세보다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하락세와 달리 비트코인 비축안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벤처캐피털 프레임 워크벤처스 공동 설립자 마이클 앤더슨은요. 미국 정부가 20만 개 비트코인과 기타 자산을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비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기술회사 젠3의 잼슨 모 최고 경영자는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확보하길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언급했고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 자체가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군으로 합법화가 되면서 기관 투자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비트코인의 기존 안전자산 인식이 희미해졌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이 코베이시 레터는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 언급과 달리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서 금 가격은 10% 상승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현재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위험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석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과 이 경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금과 비트코인의 이 희비가 또 엇갈리면서 가격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 빠르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금과 비트코인의 이 최신 소식들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경기톡과 암호화폐 흐름 짚어가 보면서 꼼꼼하게 코인 포커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